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잔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다들 한 번씩 크게 웃는 그 모임. 나는 그날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내 쪽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오는 진짜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큰 웃음이 아니었는데 더 아팠습니다. 하하하고 가볍게 흩어지는 웃음.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어야 했습니다. 정색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그 말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이상했어요.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몸은 웃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귀가 뜨거워지고 턱이 굳는 느낌. 마치 누가 내 목덜미를 잡고 살짝 들어 올린 것처럼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었죠. 집에 오는 길에 그 말이 한 번 더 재생됐습니다.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샤워기 물을 맞는데도 재생되고 양치하면서도 재생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희한하죠. 말한 사람은 이미 그 말을 잊었을 텐데 내 뇌만 그 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느낌.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니 뇌가 마치 이제 정리하자는 듯이 그 장면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웃음소리, 그리고 그때 내가 따라 웃었던 내 얼굴까지.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신문실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내가 만만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질문 하나가 마지막에 남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이상하게도 딱 한 사람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던 사람. 다들 웃는데도 웃지 않았고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고 상대에게 화내지도 않았고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은 멘탈이 강하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이구나.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예민해서 더 조심하는 사람.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데도 왜 흔들리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나처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말이 독해서. 내가 약해서.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데 진짜 차이는 말의 색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그 말을 어떤 파일로 저장하느냐요? 내가 그날 들었던 말을 뇌가 사건으로 저장했다면 그건 기분 나쁜 일로 끝났을 겁니다. 하루쯤 찝찝하고 이틀쯤 생각나고 그 다음엔 흐려졌겠죠. 그런데 내 뇌는 그걸 사건으로 저장하지 않았어요. 판결로 저장했습니다. 나는 별로다. 나는 만만하다. 나는 웃음거리다. 그래서 그 파일은 미해결 파일로 남았고 밤이 되면 자동 실행됩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뇌가 미뤄요. 그런데 밤에는 조용하니까 밀린 서류를 처리하듯이 그 파일을 열어버립니다. 새벽 3시 리플레이의 정체가 그거예요.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파일이어서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게 계속 신호를 줍니다. 이 사건은 나에 대한 평가야. 그러면 뇌는 더 민감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더 오래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찾기를 멈추고 딱 하나를 바꿔야 해요. 뇌가 판결 파일을 열기 전에 그 파일을 정보 파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오늘 당장 써먹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아니에요. 정말로 별거 없는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갈립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한마디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먼저 숨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뇌의 모드를 바꾸는 물리적인 스위치예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쉬세요. 포인트는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 몸은 전투 모드로 가고 내쉴 때 몸은 이완 모드로 갑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뇌는 지금 당장 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판단이 들어와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숨을 3번만 바꿔도 그 말에 붙잡힌 몸이 아주 조금 풀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시점을 바꿉니다. 나는 지금 모욕당했다. 라는 당사자 모드에서 벗어나야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나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 은 지금 얼굴이 뜨거워졌네. 내 이름, 은 지금 방금 그 말이 걸렸네. 비게 유치해 보이죠. 그런데 뇌는 놀라울 정도로 이걸 잘 속습니다.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뇌는 나에 대한 판단에서 대상 관찰로 전환합니다. 감정 안에 빠져있던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감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되면 커지고 감정은 장면이 되면 작아집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장면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화난다 이 3단어 안에서만 맴돌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으면 뇌가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좁혀야 합니다. 이게 짜증인가? 아니다. 짜증보다는 무시당한 느낌이다. 무시인가?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깎였다는 수치심이다. 수치심인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만만해 보일까 봐 올라오는 불안이다. 이렇게 이름이 구체화되는 순간 뇌는 폭풍을 계속 재생하는 대신 정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리플레이를 멈추고 싶은 진짜 이유는 그걸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름 붙이기는 정리의 시작 버튼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불 끄기는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합니다. 불이 나면 끄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불이 덜 나게 저장 방식을 바꿉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판결이 되지 않게 그 말의 주어를 나에서 상대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흘리고 있네. 내가 부족한가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마감에 쫓겨서 날카롭네. 내가 이상한가 가 아니라 저 사람은 분위기를 잡으려고 누군가를 깎는 방식이네. 주어가 바뀌는 순간 뇌는 이 사건을 나의 결함으로 저장하지 않고 상대의 상태 정보로 저장합니다. 정보는 오래 안 가요. 판결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판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인 훈련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일부러 경험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봉투 괜찮아요. 카페에서 자리 옮겨도 될까요? 모임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왜 여유를 만들까요? 뇌는 반복해서 경험한 불편을 생존 위협에서 질상으로 내립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불편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뇌는 작은 자극에도 최대 경보로 울립니다. 반대로 적당한 불편을 자주 겪은 뇌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유는 성격이 아니라 그 기준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의 다음에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던지면 여러분은 예전처럼 하루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분 좀 나쁜 사건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참느냐 못 참느냐가 아니에요. 저장 방식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내 이름으로 나를 한 발 밖에서 보고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주어를 바꿔서 판결을 정보로 만들고 평소에 작은 불편을 연습해서 기준선을 올리는 것, 이 순서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표정이 안 흔들리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건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오래 머릿속에서 재생됐나요? 하루요? 일주일이요? 몇 달이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편해진 마음으로 만나요. 원하면 이 대본을 더 자극적 사건으로 시작하게도 바꿀 수 있어. 2. 단톡방에서 캡처 돌린 사건, 회식 자리에서 공개 조롱, 연인 앞에서 깎인 말 같은 걸로. 네오라는 이름을 너라고 바꿔줘. 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다들 한 번씩 크게 웃는 그 모임. 나는 그날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내 쪽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큰 웃음이 아니었는데 더 아팠습니다. 하하하고 가볍게 흩어지는 웃음.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어야 했습니다. 정색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그 말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이상했어요.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몸은 웃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귀가 뜨거워지고 턱이 굳는 느낌. 마치 누가 내 목덜미를 잡고 살짝 들어 올린 것처럼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었죠. 집에 오는 길에 그 말이 한 번 더 재생됐습니다.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샤워기 물을 맞는데도 재생되고 양치하면서도 재생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희한하죠. 말한 사람은 이미 그 말을 잊었을 텐데 내 뇌만 그 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느낌.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니 뇌가 마치 이제 정리하자는 듯이 그 장면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웃음소리, 그리고 그때 내가 따라 웃었던 내 얼굴까지.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신문실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내가 만만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질문 하나가 마지막에 남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이상하게도 딱 한 사람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던 사람. 다들 웃는데도 웃지 않았고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고 상대에게 화내지도 않았고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은 멘탈이 강한가 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인가 보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예민해서 더 조심하는 사람.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데도 왜 흔들리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나처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말이 독해서. 내가 약해서.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데 진짜 차이는 말의 색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그 말을 어떤 파일로 저장하느냐요. 내가 그날 들었던 말을 뇌가 사건으로 저장했다면 그건 기분 나쁜 일로 끝났을 겁니다. 하루쯤 찝찝하고 이틀쯤 생각나고 그 다음엔 흐려졌겠죠. 그런데 내 뇌는 그걸 사건으로 저장하지 않았어요. 판결로 저장했습니다. 나는 별로다. 나는 만만하다. 나는 웃음거리다. 그래서 그 파일은 미해결 파일로 남았고 밤이 되면 자동 실행됩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뇌가 미뤄요. 그런데 밤에는 조용하니까 밀린 서류를 처리하듯이 그 파일을 열어버립니다. 새벽 3시 리플레이의 정체가 그거예요.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파일이어서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게 계속 신호를 줍니다. 이 사건은 나에 대한 평가야. 그러면 뇌는 더 민감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더 오래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찾기를 멈추고 딱 하나를 바꿔야 해요. 뇌가 판결 파일을 열기 전에 그 파일을 정보 파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오늘 당장 써먹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아니에요. 정말로 별거 없는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갈립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한마디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먼저 숨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뇌의 모드를 바꾸는 물리적인 스위치예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쉬세요. 포인트는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 몸은 전투 모드로 가고 내쉴 때 몸은 이완 모드로 갑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뇌는 지금 당장 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판단이 들어와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숨을 3번만 바꿔도 그 말에 붙잡힌 몸이 아주 조금 풀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시점을 바꿉니다. 나는 지금 모욕당했다. 라는 당사자 모드에서 벗어나야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나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 은 지금 얼굴이 뜨거워졌네. 내 이름, 은 지금 방금 그 말이 걸렸네. 비게 유치해 보이죠. 그런데 뇌는 놀라울 정도로 이걸 잘 속습니다.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뇌는 나에 대한 판단에서 대상 관찰로 전환합니다. 감정 안에 빠져있던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감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되면 커지고 감정은 장면이 되면 작아집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장면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화난다 이 3단어 안에서만 맴돌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으면 뇌가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좁혀야 합니다. 이게 짜증인가? 아니다. 짜증보다는 무시당한 느낌이다. 무시인가?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깎였다는 수치심이다. 수치심인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만만해 보일까 봐 올라오는 불안이다. 이렇게 이름이 구체화되는 순간 뇌는 폭풍을 계속 재생하는 대신 정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리플레이를 멈추고 싶은 진짜 이유는 그걸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름 붙이기는 정리의 시작 버튼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불 끄기는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합니다. 불이 나면 끄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불이 덜 나게 저장 방식을 바꿉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판결이 되지 않게 그 말의 주어를 나에서 상대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흘리고 있네. 내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마감에 쫓겨서 날카롭네. 내가 이상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분위기를 잡으려고 누군가를 깎는 방식이네. 주어가 바뀌는 순간 뇌는 이 사건을 나의 결함으로 저장하지 않고 상대의 상태 정보로 저장합니다. 정보는 오래 안 가요. 판결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판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인 훈련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일부러 경험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봉투 괜찮아요. 카페에서 자리 옮겨도 될까요? 모임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왜 여유를 만들까요? 뇌는 반복해서 경험한 불편을 생존 위협에서 질상으로 내립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불편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뇌는 작은 자극에도 최대 경보로 울립니다.
반대로 적당한 불편을 자주 겪은 뇌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유는 성격이 아니라 그 기준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의 다음에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던지면 여러분은 예전처럼 하루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분 좀 나쁜 사건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참느냐 못 참느냐가 아니에요. 저장 방식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내 이름으로 나를 한 발 밖에서 보고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주어를 바꿔서 판결을 정보로 만들고 평소에 작은 불편을 연습해서 기준선을 올리는 것. 이 순서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표정이 안 흔들리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건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오래 머릿속에서 재생됐나요? 하루요? 일주일이요? 몇 달이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편해